미국은요, 배를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대신해서 배를 만들어주고 군함을 수리해줄 나라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있지만 한국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는 중요한 패가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지도만 펴놓고 봐도 왜 한국이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둘때 이번에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을 보면 아시다시피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그 포위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맹에 대한 처우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중국과의 분쟁에 말려들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위치가 있게 되지만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그 미국의 국제 전략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견제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요, 계속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기서 그만두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빨리 끊어야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비용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동에서도요, 이란이나 이런 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면서도 자꾸 협상을 타결하자고 하는 거는요, 지금 거기에 지금 항공모함이 2대나 가 있거든요. 그 항공모함 거기 2대 두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걸 빨리 중국으로 모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리면 한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조선이나 이런 주가 보면 엄청 올라가잖아요.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중국 견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해양 패권인데요. 미국은요, 배를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배를 못 만들고 전 세계 배의 0.01%가 미국산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면 미국을 대신해서 배를 만들어주고 군함을 수리해줄 나라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있지만 한국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는 중요한 패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지정학적으로 지도만 펴놓고 봐도 왜 한국이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둘 때 이론상으로는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두는 거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북한만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도만 봐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 그런 식으로 재앙적으로 철군하지 않았을 거다 라면서 하는 말이요, 나는 철군을 해도 바그람 공군기지는 남겨둘 거다라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그람 공군기지가 어떤 곳이냐, 바로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 전투기가 뜨면 중국의 핵시설까지 1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오산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서 전투기가 뜨면요, 베이징까지 1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한국은 미국에도 지렛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미국이 공급망을 새로 짜면서 중국 없는 새로운 경쟁 시장,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좀 중국에 모자랐던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이제 미국이란 시장, 그리고 EU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의 공급망이 다시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우리 과거 냉전처럼 이렇게 갈라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EU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좀 더 우리가 중국과 덜 경쟁하는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요,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 견제, 그다음에 중국 압박이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순위가 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걱정을 접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가요, 임시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라고 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가 1순위고요.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 방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주한미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미국 마음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 성격이 한반도 방위에서 이제 양안이나 어떤 미중 충돌, 그 다음에 남중국해 문제에도 주한미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은 지금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숫자를 28,500명이라고 국방수권법에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놓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하니까 미국 여야 모두가 그래 한국을 압박하고 방위비 더 받는 거 받아도 돼. 근데 주한미군 숫자 가지고 괴롭히진 마라고 해서 미 의회 여야 모두 공의 합의해서 그렇게 28,500명을 받아놨지만 유사시에 미군이 그 순환하는 배치 병력을 일본으로 뺀 다음에 오키나와나 이런 데 중국을 압박하는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주한미군에서 그 유연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그렇게 뺐을 때 미국의 우리 안보를 위해서 더 얻어내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뭐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뭐 우리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핵 공유라든지 핵을 뭐 한반도에 갖다 놓는다는 것다든지 뭐 아니면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뭐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더 받아놓을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의 입지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속에서 주한미군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요, 이제 단순히 군사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면까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한미동맹이라는 이 문서 자체는요, 쌍방 중에 일방이 우리 이거 안 지킬래 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허술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조약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동맹이란 가치, 서로 이 동맹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특히 종교적인 측면도 아주 큽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인인 분과 아닌 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가보면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이 6.25 때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당시에 미국 고위 의회나 미국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엮여 있는 면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으로서 씨줄 날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강고한 한미동맹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늘 말합니다. 국익까지 해치면서 동맹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처음 생기던 시절 국익을 우선시했으면 미국이 과연 6.25에 참전했을까? 전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방어선을 새로 그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생각도 굳이 한국을 지켜야 돼라는 거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 걸로 판단했고 그때 들어와서 미국의 투자가 한미동맹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문화를 이식했을 때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 전에 한미동맹은요, 휴전선에서 진군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도요, 한미동맹이 더 유리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듯이 중국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의 경쟁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한미동맹의 스코프를 늘려서요, 이 경제적 한미동맹 까지 가서 이제 미국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그 우주로 갈 때 우리가 또 뭐를 더 해줄 수 있는지, 미국이 부족한 점에 우리가 어떤 점을 더 키웠을 때 이 경제적 동맹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해서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국익을 같이 해서 정말 우주까지 함께 가는 동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미국에 경도돼가지고 뭐 미국만을 우상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 미국이란 뜻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보, 경제적 이익을 다 챙길 수 있고요, 실리까지 국익, 실리, 안보 모든 걸 챙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일본이 참 미국이 원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주일미군도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또 뭐 당연히 미군이 있고 괌에도 있고 하지만 모든 거를 중국 압박으로 통합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이 그걸 다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뭘 계속 분리해놓고 정부를,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걸 뭘 그렇게 따로 생각하냐, 어차피 다 같이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아예 묶어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하자라고 일본이 제안을 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왜냐? 한국은 지금 한국의 독립된 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성 장군이고요. 주일미군의 뭐 사령관급인 사람은 삼성 장군입니다. 우리가 더 높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하면 일본이 이제 일본의 뜻대로 안보를 꾸려가면서 자신들의 안보, 그러니까 대중 압박이라는 일본의 생각에 미국도 맞춰가면서 더 큰 정부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본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가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좋을 리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정부를 어떻게 나누고 이런 문서적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또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이 계속 제기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미중 충돌에 한국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과 진짜 현실적으로 놓고 다음 정권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작권 문제도 여기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자꾸 전작권을 한국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보수 정권에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의 전시 작전권이 이렇게 오면 아까 말했듯이 원 시어터로 가게 되면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4스타에서 3스타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전쟁을 이제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왜 우리가 꼭 여기 4스타를 보내야 돼? 미국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그렇게 된 게 중국과의 충돌이 있었을 때 주한미군이나 이런 게 더 약화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대결에 또 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협상하고, 우리가 늘 핵 개발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핵 개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핵 협상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핵 같은 거를 한반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해구산을 좀 문서적으로 좀 더 강구하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또 찾아나가는 그런 또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안이 우리의 안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전환기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미중 패권 전쟁이 사라질 게 아니고요. 10년, 20년 갈 거고 공급망 분리도 계속 될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미국의 제재, 수출 통제, 뭐 관세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미국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수출 업체들이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생크션 랩은 그런 것들을 미중 패권 전쟁에 맞춰서 만들어진 컨설팅 회사고, 그다음에 제재와 수출 통제 이런 관련, 특히 제재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190만 개 DB를 가지고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걸 맡겨주시면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를 한층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안전한 항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고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